네, 계속해서 시장의 큰 그림을 그려보는 시간 마련을 했습니다. 오늘 이 시간은 한국투자증권 자산관리전략부의 김대준 투자전략팀장과 함께합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그래도 코스피가 지난주 내내 하락하다가 오늘은 오름세를 나타내니까 투자자들의 심리에 그나마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? 일단 지난주에 이제 좀 긴 꼬리를 만들고 위로 네. 올라왔다가 살짝 조정하고 오늘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. 근데 문제는 이런 흐름이 이번 주 내내 조금 이어지면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좀 나타낼 수 있다 네.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단기적으로 뭐 2,600을 뚫고 올라가는 그런 장은 좀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. 왜냐하면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은 이벤트들이 있습니다. 당장 좀만 있으면 중국에서 금리 인하 이야기가 그렇죠. 나올 거고요. 그리고 한국 시간으로 뭐 목요일 정도가 되면 금통위가 열릴 것이고,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이 이 24일부터 시작되는 잭슨 홀, 특히 시간이 나왔는데 25일로 되어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우리 시장이 끝나고 미국 시장으로 25일이기 때문에 아마도 거기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이거를 보고 관망세가 굉장히 좀 강해질 가능성이 높아요. 그래서 오늘 또 일단 지수는 올라가고 있지만 수급 동향을 보고 있으면 외국인 뚜렷하게 사는 흐름은 나오지 않고 있고요. 그렇죠. 굉장히 뭐 반도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올라가고 있는데 뭐 뚜렷한 반등이다. 이렇게 보기보다는 그동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조금 올라가는 정도, 이 정도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오늘 8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입 동향이 발표가 됐습니다. 수출 여전히 16.5% 감소하면서 무역 적자 36억 달러 기록했다라고 발표는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수출입 지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? 네, 굉장히 조금 안 좋게 나왔습니다. 원래는 이게 한국이 3번 발표를 하거든요. 네. 상순인 10일, 그리고 중순인 20일, 그리고 하순은 매월 초에 발표를 하는데 네. 이 10일까지 수출보다 조금 더 안 좋게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승용차,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유지했지만 네. 반도체는 계속해서 마이너스가 나왔고요. 그렇죠. 10일까지 수출 증가율보다 조금 더 낙폭이 커졌고 또 중국 쪽으로 수출이 많이 줄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한국의 제일 수출 대상국이 중국인 걸 감안하게 되면 중국의 수출 감소 이것은 전반적으로 한국 무역에 굉장히 조금 불리한 효과 그리고 결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네.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물론 월 초에 나오는 1일 발표가 이제 모든 걸 종합하기 때문에 그게 더 중요한데 일단은 혹시라도 좀 개선되는 게 아닌가 이런 기대가 살짝 꺾인 그런 지표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죠. 이런 가운데 앞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번 주에는 상당히 대내외적으로 이벤트가 많습니다. 그래서인지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게 사실인데 그래도 이번 주에 또 금통위에 대한 예상은 어떻게 하시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가지고 계세요? 네, 일단 저는 기준금리 동결 이런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. 네. 근데 저뿐만 아니라 이 증권사들의 채권 애널리스트 거의 대부분이 다 이번에는 동결을 이야기하고 그러겠죠. 있습니다. 지금 한국 입장에서는 경기가 약간씩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금리를 추가적으로 더 올리게 되면 혹시라도 나타날 수 있는 경기 위축 이게 또 걱정이 될 것이고요. 그리고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그래도 조금 한 번 정도 더 동결 기조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네. 이 물가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고요. 그리고 통화 정책을 빠르게 긴축적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이 정책의 시차 효과가 나오는지를 좀 확인하려고 할 것입니다.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번 주말에 뭐 기재부, 금융위, 금융감독원, 한국은행 이렇게 전반적으로 중국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금리를 예상외로 올릴 가능성은 좀 굉장히 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동결이 예상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. 그리고 또 실적 발표 측면에서는 가장 주목을 받는 것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되겠습니다. 엔비디아를 비롯한 빅테크 종목들, 반도체 종목들 고점 대비해서 한 10% 내외로 지금 대부분 하락을 한 상황인데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숫자와 더불어서 앞으로의 가이던스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. 네. 이에 따른 우리 반도체주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습니까? 일단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번에 발표하는 게 23년도 3분기 실적인데요. 네. 우리하고 회계 연도월이 좀 다릅니다. 네. 그래서 이번에 잘 나오게 된다면 그때 2분기 실적 나왔을 때 실적 서프라이즈 나오고 주가가 굉장히 급등하고 한국의 이 GPU와 HBM 관련주 SK 하이닉스나 아니면은 이수페타시스나 관련된 업체들이 다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번에 분명히 엔비디아 실적이 좋게 나온다면 또 회복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엔비디아는요 현지 시간 23일
오늘 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발표가 되고요. 현재 여러 가지 수치가 있지만 EPS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컨센서스는 1.69달러 정도가 되고요. 그리고 지난 분기에 기록했던 확정치는 0.88달러가 됩니다. 네. 현재는 이 컨센보다 더 높은 수치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전망이 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전망치는 1.69달러 EPS 1.69달러보다 높은 수치가 나오게 된다면 지금 이 GPU와 그리고 AI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게 사실 허상이 아니라 정말 나올 수 있는 부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강해질 수 있고요. 네. 결국에 실적이 뒷받침되는 주가 상승은 그 서플라이 체인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업종에 그리고 종목들의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킬 겁니다. 그래서 이번 실적을 보시고 만약에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면 지금 반도체, 특히 HBM 좀 쉬고 있는데 다시 좀 회복하는 추세를 만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앞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또 중국의 이슈가 이번 주에는 상당히 또 큰 변동성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어 보입니다. 일단은 중국 위안화를 방어하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리고 경기 방어하기 위해서 채권 판매도 또 지방에서 또 한다라는 이야기, 또 증시 부양책도 만든다, LPR 금리도 이제 곧 이야기가 나올 텐데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? 일단 중국 입장에서는요, 굉장히 좀 코너에 몰린 게 아닌가 그렇죠. 네,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핵심 지표가 다 안 좋았고요. 심지어 청년 실업률은 20%를 넘게 유지가 되다 보니까 네. 아예 발표를 중단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요. 네, 그 정도로 좀 위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컨트리 가든 그리고 여기에다 에버그란데 전반적으로 디폴트 리스크 그리고 부도 가능성 이런 것들이 불거지면서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에요.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중국 정부가 과연 이 부동산 업체를 그냥 놔둘 것인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. 에버그란데 헝다 같은 경우와 다르게 이 컨트리 가든 벽교연은 사실 이 중국 도시 중에서도 1선 도시가 아니라 중서부 쪽에 2, 3선 도시에도 많이 지었어요. 네. 그래서 이 부분에서 부실이 발생하고 정말로 크게 급냉 상태가 오면서 디폴트가 난다면 여기 들어가는 또 중국 인민들 삶이 바로 큰 타격을 받기 때문에 이것을 방어하기 위한 조치를 계속해서 취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다만 중국 입장에서는 또 외부에 대한 민감도가 좀 낮기 때문에 네. 좀 길게 가져가면서 긴 호흡으로 이 문제를 어느 정도 조금 무마시키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다만 이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중국의 불안이 꽤 오랫동안 이어진다 이렇게 된다면 위안 약세, 여기에 따라서 원화 그렇죠. 약세, 그래서 증시에는 좀 불안한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조금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위안화뿐만 아니라 요즘에 엔화도 계속해서 약세를 나타내고 있고 원화의 약세도 두드러지고 있는데 원화의 상단은 그러면 그냥 좀 열어놔야 될까요? 어떻습니까? 일단 오늘도 또 1,340원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. 네. 근데 만약에 LPR 금리가 내려가서 예. 이게 중국장이 열리고 위안화가 약세로 간다면 아마도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. 그렇다 하더라도 1,400원까지 올라가는 그런 흐름은 없을 겁니다. 한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 환변동성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겠죠. 추가적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또 여기에서 이거를 좀 방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한국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위를 열어놓되 아주 위쪽으로 급등한다 이렇게 보진 않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한 1,350원 선까지는 될 수 있지만 여기서 등락을 반복하다가 한국 정부도 환율 조치, 방어 조치를 충분히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서 외환 시장을 이렇게 점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번 주에는 그리고 전반적으로 변동성 장세 이슈에 따른 이런 것을 예상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중장기적인 방향성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지 어떤지 궁금하거든요. 일단 주가라는 것이 기업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네. 실적이 좋다면은 사실 주가는 올라갈 여지가 굉장히 큽니다. 근데 이 매크로 변화, 경제 변화, 특히 미국과 중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슈들 구체적으로 따지게 되면 미국은 금리가 올라가고 있고요. 중국은 부동산이 좀 꺼져가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굉장히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근데 길게 본다면 결국에 실적이 나올 수 있는 업종들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최근에 외국인이 전체 시장을 팔고 있지만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그런 산업들이
뭐 가격이 올라가고 실제 수주가 나오는 조선주 네. 이런 것들 사고 있고요. 그 중국 인바운드 소비 중에서 화장품 ODM은 조금 늘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. 네. 그러니까 한국콜마나 코스맥스처럼 이 제품을 만들어 갖고 뿌리는 그런 업체들. 그래서 실제로 실적이 나올 것 같은 산업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, 그렇다면 지금 변동성을 이용해서 이러한 종목들은 좀 모아갈 수 있다 이런 의견이신 건가요? 네, 맞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시장에 이렇게 큰 숲을 좀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. 오늘 이 시간 한국투자증권 자산관리전략부의 김대준 투자전략팀장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